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무술 10월 16일 상왕과 주상이 양녕대군 이제를 불러 만나다. 상왕이 양녕대군 이제를 불러 만났는데 주상이 밤을 틈타 상왕전에 나아가 이제를 만났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기해 1월 6일 주상이 양녕대군을 보고 싶어하니 신하들이 반대하다. 주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이어서 편전에 나아가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주상이 정무를 아뢰는 제신과 추신에게 이르기를 부왕과 모후께서 새해 양녕대군을 보고 싶어 하시고 나도 보고 싶구나 하니 대사원 허지가 아뢰기를 양녕대군을 경솔하게 도성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저번에는 경들의 말 때문에 구태여 머무르게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형제지간에 어찌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하니 예조 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만나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자주 불러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기해 1월 30일 양녕대군이 달아나자 주상과 상왕이 경기 관찰사에게 찾도록 명하다. 광주에서 급히 보고하기를 양녕대군이 어젯밤 삼경에 편지를 써서 봉에 두고는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하였다. 상왕은 근심하고 탄식하느라 수라도 들지 못하였으며 환관 최한, 홍득경과 내금위의 홍약 등에게 명하여 앞서 광주로 가서 양녕대군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고는 즉시 선지를 내리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성품과 행실이 광망하지만 내가 볼육의 정 때문에 양근 땅에 집을 지어주고 복록을 후히 내려서 편하게 부귀를 누리며 살도록 바랐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가 광망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홀몸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그러니 경기관찰사는 도내에 공고하여 찾아내서 데려오도록 하고 아울러 찾은 사람의 성명도 보고하라. 내 은상을 아끼지 않겠다 하였다. 주상도 하교하기를 양녕대군은 나의 골육 지친이니 경기관찰사는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보도록 하라. 찾은 자에게는 후히 상을 내리겠다 하였다. 상왕이 이배와 김경에게 도로 복직해서 양녕대군을 찾아보라고 명하였다. 양녕대군이 달아나 버리자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그의 애첩 어리의 탓으로 돌리니 어리가 근심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 목을 메어 죽었다. 앞서 상왕이 제위하고 주상은 잠저에 있으며 양녕대군은 세자로 있을 적에 어리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어리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기생 7점생도 어리의 진술에 따라 연루되어 잡혀갔다. 7점생이 진술하기를 심판서 백마님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니 의금부가 청하기를 시모는 대신으로서 동궁이 저지른 잘못을 알았으면 응당 주상께 아뢰는 것이 도리이건만 끝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와 함께 체포하여 신문하소서 하였다. 세자가 전에 주상에게 말하기를 어리가 미인이라는 말을 들은 지는 오래지만 지방에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리가 서울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기에 내가 직접 그 집에 가서 어리를 내보내라고 명했더니 그 집에서는 숨겨두고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강제를 부리니 어리가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머리카락에는 비누가루가 그대로 묻어있고 세수도 안 한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미인인 걸 알아보았다. 내가 그 집 사람더러 안장 갖춘 말을 내와서 어리를 태우라고 했는데 그 집 사람이 좀처럼 말을 내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리를 내가 타고 온 말에 태우고 나는 걸어서 돌아가겠다 라고 했더니 그 집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말을 내왔다. 내가 어리의 소매를 붙잡고 끌어서 말에 태우려 했더니 어리가 잡아 끄시지 않아도 소녀가 알아서 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곧바로 말에 올랐는데 이때 사방의 이웃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서 구경하였다. 그날 밤에는 광통교 근처의 조그만 집에서 하룻밤 묵었고 이튿날에는 어리가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였다. 이튿날 저녁에
어리가 말을 타고 곧바로 내 뒤를 따라 함께 궁에 들어왔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고개 돌려 바라본 그 얼굴을 내 잊을 수가 없다. 하였다. 또 효령대군이 주상에게 말하기를 악공 이법하의 아들 이오마지는 내 반당이다. 세자께서는 늘상 이법하의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잔치를 벌여 놀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이오마지가 이웃들에게 우리 주인님인 효령대군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내 다른 반당한 사람이 이 사실을 염탐해 알아내고는 겉으로 모르는 척하고 이오마지에게 나도 주인님 좀 뵙고 싶네. 라고 말했더니 이오마지가 갖은 핑계를 대고 막으며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날이 밝아 세자께서 궁궐로 들어가려 하자 그 사람이 또 따라다니며 주인님 좀 뵙고 싶대도 라고 외쳐대니 이오마지가 말 옆에 있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의금부가 시몬과 그 처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자 주상이 세자와 효령대군이 했던 말을 상왕에게 소상히 보고하고는 또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밤안에도 이렇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여러 벼슬아치에서부터 여염집의 하인들까지 모르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처벌을 청한 대신도 어찌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시몬과 그 처에 대한 처벌만 청하였으니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내 말이 맞다.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상왕이 친히 지신사와 대간들을 불러들여 주상이 보고한 대로 자세히 일러주고는 또 말하기를 시몬은 충령의 장인인데 정리상 어떻게 세자의 일을 말하겠는가 하였다. 하연이 당시 대관이었는데 대답하기를 주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이런 까닭에 결국 불문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양녕대군이 간사한 소인배들과 사사로이 사귀면서 그들을 동궁에까지 출입시키니 상왕이 그 사실을 알고는 진무 한 사람을 시켜서 항상 동궁에 머물며 살피도록 하였다. 하루는 양녕대군이 주상에게 말하기를 오늘 문을 지키는 진무가 내가 세수하는 틈에 사람들이 문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는 겉으로는 단속하는 신용을 하며 큰 소리로 나무랐지만 속으로는 실상 나를 봐주는 것 같았다. 하였는데 그 진무의 성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권이었을 것이다. 주상이 동궁에 있을 적에 시몬이 주상에게 아뢰기를 조정의 관원들이 양녕대군을 만약 1, 2년 내로 폐위하지 않았으면 임굴레와 권희도 모두 고종수처럼 되었을 것이라 떠들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그 후에 주상이 상왕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아뢰었다.